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지만 이 중동 상황은 더욱 난장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미국 이 MH-60 이 해상작전 헬기가 헬파이어 미사일 쏴서 후티 반군의 고속정 3척을 격침시켜버렸어요. 완전히 후티 최고 지도자 열받아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영국과 미국, 특히 영국 국방장관의 피셜로 전면전 선전포고 해서 후티를 공격한다. 이제 완전히 진짜 국제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8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6대 격파, 장갑차는 17대 격파, 차량은 38대 격파, 특수장비는 9대 격파, 야포 18문 격파, 무인항공기 6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연말 연시라서 그런지 약간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55회 교전을 했고 전선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 같은 이런 연설을 하면서 즉 러시아는 올해 전 우크라이나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뭉쳐서 러시아에 대항할 것이다. 강하게 대항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런 와중에 아니 그 전차, 그 많이 받은 전차 다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 이제 이 지상군 사령관 이 사령부 측에서 그거 지금 다 쟁여놨다가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레오파르트 1 또는 스트리스방 또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것들 줬는데 전선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대공세 한 번,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번의 대공세에 쏟아붓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갑자기 이 공업 생산력이 늘어나서 전차 막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1 A5하고 지금 러시아의 최신 전차 T-90M하고 붙으면 상대가 안 되죠. 정말 시기를 너무 많이 놓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아무튼 좋은 성과 이번에야말로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이남 교두보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13번 격퇴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헤르손 이남 여기에는 거의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타격하고 하이마스로 타격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이 헤르손시에 어제하고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지금 포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 헤르손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이 헤르손도 마치 바흐무트의 어떤 그 일부분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포격을 가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러시아는 12월 31일 연말인데도 드론 공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가 83기를 격추했다라고 밝혔어요. 독일은 러시아 공습으로 하르키우에 있는 호텔에 묵고 있던 독일 기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팔라스 호텔이라고 하는 제법 큰 호텔인데, 여기에 독일의 ZDF TV라고 하는 방송국 기자들이 7명이 투숙을 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이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 2명은 안 다친 게 아니라 당시 호텔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은 호텔에 없었기 때문에 괜찮고, 호텔에 있었던 5명 전부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드론 공격을 여러 발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민간 호텔인데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다량의 드론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러시아가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이렇게 지금 건물이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독일이 자기네들 방송국 기자들이 5명이나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대응할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후에 우크라이나에 공대지, 지대지 등 대지상 타격 미사일 7,500기 이상을 발사했다.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빼고 공대지, 함대지 또는 지대지 이런 미사일만 7,500기 이상을 발사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1년
10개월 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22년 9월부터 샤히드 드론,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샤히드 드론이죠. 3,800기나 그 자폭 드론을 사용했다라는데 이란은 2,000대를 팔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800대는 뭐냐? 라이센스에서 러시아 본토에서 직접 생산한 게 또 이만큼 된다라는 건데요. 정말 많이도 때렸습니다. 아까 본 그 팔라스 호텔 등도 다 이런 샤이드 드론 같은 자폭 드론에 의한 공격이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 이제 보복하는 산발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는데 모두 격추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유 자산 그리고 국유 기업 이런 것들을 매각하는 경매를 실시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전쟁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0개 정도의 기업, 국유지 뭐 등등의 국유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는데 정말 뭐 이제 나라 곳간 다 털리게 됐네요. 러시아는 로보티네 쪽의 공세를 강화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정말 안타깝게도 로보티네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척파로 지도는 없고 라이바 지도인데요. 여기가 로보티네죠.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오려부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간 거 불과 요만큼 내려간 거 이게 6월 첫째 주 대공세 시작이라고 하던 그 시점부터 10월 7일 이스라엘 전쟁 발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분위기 좋았죠. 그 4개월 동안 자포리자 전선에서 점령한 거라고는 요겁니다. 요거 겨우 요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훅 치고 들어가서 러시아가 이거 그냥 23기가 외단 밀어냈다고 하죠. 노보프로코피우카 여기까지 우크라이나가 밀고 내려가는데 훅 지금 밀려서 이제 이 로보틴에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뭐 4개월 동안 밀어붙였는데 그 전 서방의 돈, 장비 다 지원받고 4개월 동안 밀어붙여서 겨우 요거 딱 했는데 이거 지금 뭐 불과 얼마 만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흑해에서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24발에서 36발 장착한 이 군함들이 출항을 했다고 해요. 장착하고 출항했으니까 쏘야 되겠다. 이건데 오늘 오전쯤에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또는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을 향해서 대규모 순항미사일 러시가 쏟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봤고요. 이제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 이스라엘에서 뭐 이 상황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뭐 정말 빽빽하게 있습니다. 빽빽하게 있는데 이 빽빽함의 특징이 또 있어요. 전투는 없고 즉 시가전은 없고 폭격만 주로 했다. 그리고 포격만 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시가전을 벌이지 않다 보니까 전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2명의 부상자가 추가된 것 외에는 전사자는 추가로 없다 해서 총 170명이 전사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2명의 부상자도 이 가자지구가 아니라 서한지구에서 시가전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부대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많은 폭격들을 퍼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5개 전투 예단을 철수한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북쪽 지역 완전히 그냥 뭐 점령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갔던 전투부대들은 대부분 이제 5개 예단 빼고 아래에 칸유니스 지역에 2개 전투사단 그리고 북쪽 지역에 또 2개 사단 해서 4개 사단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나머지는 좀 뺀다. 지금 반대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휴식을 좀 줘야 되겠다. 벌써 이제 2달 전쟁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스라엘군은 많은 예비군들에 대해서 소집 해제를 해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전쟁은 3단계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 특히 전부 지금 동원됐지 않겠습니까? 그 예비군들 중에서 대학생들은 전부 이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계약을 하면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할 수 있게끔 대학생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한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군은 가자 주요부 장악으로 적의 로켓 발사가 하루에 14회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전투 이걸 계속해야 되는 명분이다. 하루 평균 한 80회 이상의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자를 다 점령하고 나니까 또 전투를 하고 있으니 이제 하루에 한 14번 정도 이렇게 지금 줄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스라엘군은 이라크의 민병대가 발사한 드론을 골란 고원 상공에서 격추했다. 이라크 민병대 바로 이제 카타이브 헤즈볼라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알레포, 네이라브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의 군사시설을 지중해를 우회해서 들어가서 공습을 했다라고 밝혔고,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지금 이제 요르단 시리아 쪽을 관통해서 골란고원 또는 산지구 이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에일라트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라고 밝혔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랬어 하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데, 이 자폭 드론을 홍해의 항구 도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에일라트로 보냈는데 이건 이제 요격됐다고 합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죠.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가 또 피습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노 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하면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공격해야 되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자신감도 없고 예력도 없죠. 그리고 이라크의 알하어 공군기지가 또 피습을 당했는데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거 우리 짓이다 라고 또 밝혔어요. 자, 이겁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샤헤드 101 이란제죠. 이거 날려보내면서 동영상이 캡처한 건데, 자, 이거 미군 알하와 공군기지 타격하러 보내는 거야 했는데 이건 또 여격을 못해서 공군기지 맞아버렸어요.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좌시만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 네타냐후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전쟁하는데 왜 아군에게 총질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국론이 어디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왜 협상 안 하냐? 아직도 인질이 129명이 있는데 왜 협상 안 하냐? 협상해라 협상하는 그 시위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재무장관 굉장히 강경파예요. 이 사람이 가자 지구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한다. 계속 할 거야. 그러니 팔레스타인 니들 다 떠나라. 내 생각할 때는 이 가자지구 이거 어차피 우리 땅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정착촌, 우리 이스라엘인들 살 수 있는 정착촌 짓는 거 그게 뭐라고?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팔레스타인 이들은 한 20만 명 정도만 여기 있는 게 딱 맞겠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은 지금 떠나라 그 말이죠.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국제적인 뭔가 지지가 좀 피로도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말 조심해야 되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방위 공약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핵심 군사력들이 대체 전력 없이 대거 미국 본토로 철수를 시작했고, 예멘 후티 반군은 최근 미국의 자국 고속정 격침을 빌미로 전면전과 동원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확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해 봉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예멘 후티 반군의 고속정을 공격해 세 척을 격침시키고 10명의 후티 대원을 살해했으며, 이는 예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후티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월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해를 지나던 머스크 항저우 컨테이너선을 후티 반군 고속정 4척이 공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미국은 머스크 항저우의 구조 요청을 받고 항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서 발진한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 고속정 3척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격침시켰습니다. 후티 국방부 대변인은 이 행위를 미국의 테러로 규정하며 미국은 안사룰라 순교자 10명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부대와 미사일 전력에 전투준비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최고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 역시 같은 날 영상 메시지를 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전쟁 첫날부터 가장 바랐던 것은 미국, 이스라엘과 직접 맞붙는 것이라며 그들의 대리인은 우리와 싸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며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 타임즈의 일요일판 특별판인 선데이 타임즈는 현지 시각 12월 31일 복수의 유럽 안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국가명 공개를 거부한 복수의 서방 국가들이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멘 서부와 홍해 일대의 기계획 표적 수백 개에 대한 공습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역시 영국 국방부 장관을 인용해서 이들 국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후티 반군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동 성명 형태로 최후 통첩을 보내고 이후 후티 반군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력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달리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오히려 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이지스 구축함 토마스 허드너와 맥푸를 지중해에서 빼낸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제라드 포드 항공모함, 이지스 순양함인 노르망디, 이지스 구축함 레머지, 벌클리, 알레이버크의 본토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현재 홍해 지역에 남아있는 연합군 함대 전력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와 이지스 순양함 필리핀-C, 이지스 구축함 그레블리, 스테덤, 카니, 메이슨, 라분, 군수보급함인 서플라이와 카나와 영국 해군 방공구축함 다이아몬드 정도인데요. 이들 전력으로 후티를 공습해 모든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후티를 공격해 일격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홍해 해상교통로는 물론 중동 전역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팎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막후 협상이 엎어지면 핵무기 사용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후티가 세계 랭킹 2위의 그 선사죠. 머스크. 그 머스크사가 뭐 호송 잘해주면 우리가 수에즈나 다시 항로 사용하겠다 하고는 갔는데 그 머스크사의 항저우, 머스크 항저우라는 뭐 중국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여하튼 뭐 중국의 항저우라는 도시죠. 그 이름의 컨테이너선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납포를 하기 위해서 고속전들이 따라 들어가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을 SOS를 친 걸 인근에 있던 아이젠하워 항모에서 MH-60 공격 이 해상작전기가 떠서 블랙호크의 UH-60 블랙호크의 해상작전 버전이죠. 헬파이어 미사일 달고 가서 세 척을 격침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척 도망갔는데 이 작전으로 10명의 후티가 죽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후티 최고 지도자가 완전히 열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미국하고 이제 전면전 한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미국, 영국도 더 이상 뒤로 빼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후티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또 같은 날 텔레그래프도 보도했어요. 영국은 후티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거 국방장관 그랜트 샵이 이야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다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할 정도면 이거 진짜인 거죠. 그래서 다만 미군이 무슨 능력으로 지금 하냐? 영국은 뭐 사실 능력 안 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미국은 항모 제라드 포드를 지중해에 있던 그 포드 항모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 작전했으니 미국 본토 복귀를 명령했는데 그럼 포드와 대체할 수 있는 교대 항모가 들어갔냐? 그게 또 안 갔어요. 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냐? 준비도 없어요. 그러면 포드 항모는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 전선에서. 그리고 바탄 상륙준비전단, 상륙전단도 여기도 해리어 전투기 있는데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또 홍해에 있던 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 하나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등에 있는 이 파견되어 있는 F-16이나 F-15 같은 이런 전투기와 뭐 같이 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오랫동안 해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도대체 미국의 죄는 뭐냐? 영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선전포고 전면전에 준하는 폭격을 가할 것이다. 기계획 표적. 기계획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작전 계획 다 세워놓고 자 이거 때리자. 그 대신 순서는 어떻게 해간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게 기계획 표적 아닙니까? 그 포함해서 이제 대규모 공습 작전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군 전력이 저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 후티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야 때리자. 바레인 이래들 너무 약해. 니들 직접 붙어. 라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향해서 탄도미사일 어마어마하게 쏘아보내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미국은 지지부진하고 강력한 전력을 투입하지 않고 그럼 이스라엘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핵미사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전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된다면 이거 핵무기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생기는데, 자, 핵무기는 안 꺼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여러분들께 이 상황, 오신트 소식통들의 생생한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